이제 그 IO가 많은 그런 그 프로세스가 되죠.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이제 주는 원칙을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출력 위주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연산 위주보다는 높은 우선순위를 이제 주게 되고요. 그래야지 이게 그 IO가 많은 거는 이제 그 유저 인터랙션이 많죠. 그래서 유저 인터랙션 할 때 반응 시간을 가급적 빠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많이 해주고.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스. 이거는 이제 그 비선점 스케줄링을 할 때에 타임 슬라이스를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 타임 슬라이스를 계산하는 방식, 이걸 이제 타임 슬라이스를 얼마를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. 이 타임 슬라이스는 그 CPU 반환 시간, CPU 반환 시간이라는 거는 그 평균 CPU 버스트 타임이 되죠.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CPU를 한번 잡았을 때 얼마만큼 쓰고 CPU를 이제 그 내놓느냐라는 건데,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8ms 이하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 한 80-90% 이상의 프로세서가 8ms 이내에서 CPU를 이제 반환을 한대요. 근데 타임 슬라이스는 그래서 8ms보다 약간 큰 값으로 잡는 게 일반적으로 잡아요. 왜냐하면 그게 크게 잡아놓으면은 타임 슬라이스가 자주 발생하면은 중간에 문맥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맥 교환하는 게 오버헤드가 많이 들어가죠. 근데 8ms만 기다리면은 자동으로 프로세서를 내놓기 때문에 문맥 교환을 한 번 더 일부러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문맥 교환을 줄이기 위한 거죠. 줄이기 위해서 8ms 이상으로 그 잡아놓고, 8ms가 넘어가게 되면은, 근데 넘도록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IO 바운드 잡에서 다른 프로세서가 이제 뭐 반응 시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 시간을 넘어가면은 강제적으로 문맥 교환을 시켜주고,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해주는 그런 오버헤드로 작용을 하게 돼요. 근데 그 실시간 프로세스는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스나 대부분의 커널 실행보다 이제 우선순위를 높여줘가지고 먼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프로세스가 커널 모드에 있을 때에는 프로세스가 커널 모드에 있을 때는 저거를 안 해줘요. 이게 이제 그 선점 스케줄링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타임 슬라이스나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강제로 문맥 교환을 안 해줘요. 커널 모드에 있는 경우에는. 가급적이면. 왜냐하면 커널 모드에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끊어가지고 다음 우선순위를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, 커널 모드에 있는 거는 가급적 실행이 먼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거를 처리를 해줘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커널 모드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자원이고 전체적으로 빨리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 프로세스들이 대부분이고,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육장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는데, 이게 커널 모드에 있는 프로세스를 중간에 끊어가지고 문맥 교환해서 스탑시키고 다른 거를 실행하면은 커널이 사용하는 그 커널 데이터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공유하면서 이게 막 뒤섞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줄여주기 위해서 커널 모드에서는 그 선점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끝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 스케줄링 방법이 있고, 이 우선순위를 적용할 때에 문제점이 또 있어요.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스타베이션, 기아 상태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이건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면은 레디 큐가 중간에 뭐 빈 상태도 되고 그러면 이제 다 실행이 되겠지만,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은 프로세스가 하나 들어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프로세스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레디 큐에 계속 들어오면은 우선순위 높은 게 계속 실행되니까 우선순위 낮은 거는 실행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상태를 스타베이션이라고 그러고,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에이징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. 그래서 시간 타이머를 걸어가지고 레디큐에서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은 오래 기다린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한 단계씩 높여주는 거예요. 높여줘서 이게 무한정 기다리면 계속 올라가지고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져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걸로 해서 해결을 하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뭐 여담이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, 예전에 IBM 시절에 1973년
뭐 굉장히 오래됐죠. 한 뭐 그 40년 넘었는데 이때 IBM 이제 7094라는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오래돼가지고 폐쇄하려고 했는데 폐쇄하면서 안에 들여다봤더니 이 안에 그 레디큐에 있는데 낮은 순위로 그 67년이면은 얼마예요? 5년 전에 레디큐에 들어가 있던 프로세서가 무선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때 이제 이런 방법을 에이징 방법을 적용을 안 했어요. 적용 안 하고 무선순위 높은 것만 처리하다 보니까 그때는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됐잖아요. 그 5년 전에 있던 프로세서가 아직도 실행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프로세서가 있었다는 뭐 그런 썰이 있어요. 근데 이게 뭐 완전히 그 뭐 루머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제가 한참 작업할 때에 그 전자결제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는데 그거 이제 국방부에 적용을 했어요. 근데 국방부에 적용했는데 결제문서를 올렸는데 한 3일이 지나도 결제문서가 안 온대요. 그래서 왜 안 오는가로 나중에 들여다봤더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방부에서는 네트워크 라인을 이제 보안을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그 전용선이 아니라 굉장히 느린 전화선을 이용해요. 그 전화선의 속도가 그 뭐 2400bps,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거예요. 한 뭐 1시간에 뭐 한 뭐 그 1메가도 그 전송이 안 될 정도로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큐에 쌓여가지고 안 가고 계속 2, 3일 동안 있었던 거죠, 이게.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해요. 그래서 지금도 이게 만약에 이 에이징 방법 적용 안 하면은 한 번 걸어놨는데 지나치게 이제 어떤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오래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방법을 써가지고 계속 그 스케줄을 하고 있고, 요거 뒤에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, 오늘 뭐 내용에 질문 있어요? 자,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중기부